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트 타일러의 샘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오늘 할 방송은 이제 40대가 관심 있는 거 첫 번째가 건강, 네, 이제 두 번째가 자산 증식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자산 증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옛날에 한번 했다 망한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약간 주식 방송 비스무리한 네, 거, 맞아요, 책 맞아요. 소개도 해드리고 맞아요. 이런 것도 했었는데 네, 쫄딱 망했죠. 아무도 안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안 할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짧은 약간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약간 그런 거지 않습니까? 40대쯤이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보통 대부분이 이제 회사원이실 테고, 네. 또는 장사를 하고 계실 네, 텐데, 자영업을 하시거나.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보통 투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설명을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이게 보다 보면 보통 가장 쉽게 접하는 그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겠죠. 아니죠. 가장 우리가 요새 착각을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네. 맞죠? 뭐 아, 예금인가요? 예금이죠. 예금이죠. 예. 예금과 적금도 사실은 그렇죠. 투자입니다. 투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은행이 대신 해주는 거죠. 은행이란 매개체가 그렇죠. 플랫폼이 뭐 나한테 이제 3%의 이자를 주고 남한테는 이제 4% 5%의 이자를 줘서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은행이 나쁜 짓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영업이 아닌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지금 받는 월급보다 많이 받을 자신이 있는가가 네, 첫 번째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장사를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본금이 있어야죠, 일단. 자본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 시작하는 것도 투자예요. 그렇죠. 장사 시작해서 은행 예금보다 많이 받을 자신이 없으면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예금이자 이상으로 낼 자신이 없으면은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네, 내 월급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 인건비 네, 다 계산하셔서 요거 얻어낼 자신 있다 하면 장사를 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집에 가라고 하실 때까지 스테이 하셔야죠. 회사를 다니시면서 네. 이제 돈을 모으시는 게 맞아요. 그럼 제일 쉬운 게 이제 예금 적금이잖아요. 예금 적금 하고 계십니까? 하죠. 예금 적금 들고 계세요? 적금 조금 있죠. 적금은 요새 한 뭐 2년? 한 1년 단위로 계속 끊습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작년인가 적금이 엄청 올랐을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6%, 7%. 네, 근데 뭐 한도가 좀 소액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네. 나쁜 놈들이야. 읽어보잖아요. 6%, 7% 읽어봤어. 월 10만 원. 뭐 월 10만 원에 네. 최대 30만 원이 첫 맞아요. 번째고, 네.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카드를 만들어야 돼. 맞아요. 그런 우대 실적이 있죠. 뭐 롯데 카드를 만든다든지 네. 뭐 특정 회사에 뭐 카드를 만들라고 시켜요. 음. 그래,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야. 1년에 6%, 7% 주는데 뭐 3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해서 6%, 7% 주면 좋은데 2년이라고 돼 있어요. 만기가? 네. 그 2년 동안 8%를 준다는 거죠. 그냥 연이율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연이율 4%. 아, 그렇게 계산이 돼요, 또? 나쁜 거죠, 그거. 적금 2년 드시면 8% 드립니다라고 써놓고 4%, 4%에서 8%. 그 약간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이거 걸릴 것 같은데요. 걸릴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도 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서 네. 8%를 준다고 한들, 소위 말해 미끼 상품이죠. 120만 원에서 8%면 얼마입니까? 8%면은 10만 원도 안 되죠. 어차피 거기에 또 15% 그렇죠. 저기 세금 떼가요. 그렇죠. 이자 소득세 떼가니까 그 사실 제일 쉽긴 해요. 그거라도 하는 게 맞죠, 사실. 가장 편하죠. 가장 편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장 큰 착각으로 하는 게 은행을 믿지 않습니까, 보통. 네. 우리나라 은행은 3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죠. 예금자 보호법. 네. 은행이 안 망한다는 전제하에 보통 예금과 적금을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은행이 망하면 제 돈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대 5천만 원입니다.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네.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라고 하는 거지, 진짜 은행 쫄딱 망해갖고 뭐 땡전한 폰도 없으면 나라에서 이제 보호해 주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나라가 은행이 망할 정도면 나라에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 뭐 4대 혹은 5대 은행이 망할 정도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봐야 돼요. IMF입니다. 그렇죠. IMF 때도 그 은행은 어떻게든 버텨냈거든요. 구제금융 받아가지고 뭐 합병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은행들 중에 제일 컸던 게 약간 조흥은행, 그렇죠. 한빛은행 막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그 맞습니다. 은행들 이름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네. 다 전신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한빛은행이 지금 우리은행일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조은행, 뭐 이제 한빛은행. 외환은행 없어지면서 그렇죠. 하나로 통합되고 맞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돈 줘가면서 살려놓고 네. 이제 그 과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 싹 다 바꿨는데 맞아요. 은행도 망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은행이 망할 정도면 나라가 망한 거다. 거의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왜냐 미국도 2008년도에 은행들 싹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일 큰 은행 중에 뭐였죠? 모건 스탠리였나요? 아닌데. 저기 리먼 브라더스. 리먼 브라더스 네. 넘어갔잖아요. 네. 어쨌든 그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이제 어쨌든 하고 있지만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은행이 망할 정도면 딴 데 투자했으면 그렇죠. 이미 뭐 저기 뭐 한강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쉬운 선택지가 은행인데 네. 그 은행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적금이라도 들고 그 적금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불려 나가려고 하면 적금에서 받은 이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투자를 해서 복리의 수익을 누리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나 목돈 생겼어. 아니면 이자 꽁돈이야. 네. 이자는 꽁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돈을 투자해서 네. 위험을 감수하고 그거에 대한 위험 감수 대가로 받은 돈이니까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써버리면 사실 적금을 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자로 고기 먹으러 갔는데 반성해야겠네요. 그러면 적금을 드는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허공에 돈 저장한 거죠, 저장. 그냥 그거죠, 그냥. 네. 사실 그러면 손해 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못 그렇죠, 쫓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그 첫 번째 전제가 은행을 믿는다. 제가 오늘 또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은행도 채권을 냅니다. 그렇죠. 은행도 채권을 내서 네. 돈을 빌려와요. 맞아요. 더 싼 금리로. 네. 근데 예적금 금리보다 비쌉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채권을 팔 때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니까. 그렇죠. 네. 보통 예금리 예를 들어서 예금이 한 3%다. 그럼 채권은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돈을 크게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뭐 3% 정도 빌린다고 하면 또 채권은 경쟁이지 않습니까? 보통 큰 돈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리플 A 같은 조건에서 은행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채권은 삼성전자도 있고 뭐 LG도 있고 대기업끼리 이제 그런 트리플 A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뭐냐? 배당입니다. 배당을 한창 많이 줄 때는 7%에서 8%를 줬어요. 은행에서. 근데 물론 은행이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행 배당 7% 받겠다고 마이너스 20%가 찍히면 많이 속상해요. 근데 어쨌든 은행의 예적금을 꾸준하게 들 자신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예적금보단 채권이고 좀 위험 감수성이 더 있다. 그러면 은행 주식입니다. 기본 4대 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방은행 4개인가요? 3개인가요 지금? 어쨌든 전라도는 하나로 네, 통합이 됐어요. 전부은행 있어요. 전부은행. 네, 전라도는 하나로 통합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딱 지방 3대 은행하고 전국구 4대 은행. DGB 이번에 시중은행 되지 않았나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A급 그렇죠.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은행들의 배당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좀 위험한 것 같다.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차라리 채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이 채권 구매를 할 수가 있나요? 있죠. 그 쪽에서 파나요? 제가 사봤는데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삼성 뭐 어디에 앱 써갖고 사봤는데 네. 지금은 안 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채권 투자는 조금 이게 그 금액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전 샀었습니다 그때. 뭔가 상품이 있긴 하는가 보네요. 있어요. 직접 투자는 아닐 거예요. 직접 아마. 투자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 만기돼서 돌려받았고 돈을. 어쨌든 이제 그런 은행을 봤을 때 네.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은행에 직접 투자해서 주식을 살 수도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예금을 들건 채권을 들건 배당을 받건 그 받은 돈으로 고기 사 먹으면 안 된다. 반성하겠습니다. 그 배당을 받았으면 다시 주식을 사고 네. 채권으로 이자를 받았으면 다시 채권을 사고 예금 적금으로 이자를 받았으면 다시 적금을 한번 돌리고 옛날에 뭐 풍차 돌리기 맞아요. 한때 유행했었죠. 그런 거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어쨌든 이게 복리로 투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마 제가 알기로 7년 7%로 10년 7%로 가면 10년 동안 재산이 2배가 증식이 됩니다. 그 정도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1.7에 10승하면은 대략 2 넘어갈 겁니다. 한 대충 한 7%로 간다고 치면 네, 네. 그러면 역으로 10%로 가면 더 빨리 되겠죠. 7년이면 얼추 2배가 되거든요. 네네. 그럼 3%로 가면 이제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될 텐데 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은행을 믿으시면 요 예적금만 보실 건 아니다. 그리고 예적금이라도 기본 중에 기본은 뭐 자산 증식에서 가장 쉬운 게 예적금이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예적금이라도 드시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예적금 자체도 은행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라고 지금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투자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채권에 대한 투자, 더 나아가서는 은행 주식에 대한 투자 또 그렇죠. 고려해 보시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예적금은 내 돈 넣어놓고 네.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데 좀 재테크, 옛날 말로 재테크라고 하면 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은행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다. 배당 잘 나오나요 요즘? 은행 배당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낫나요? 낮죠. 한 한 4% 5% 나옵니다 최소.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리고 좀 가끔가다 또 그 주식은 세일 기간이라서 가격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면 이제 배당 확률 높아지죠. 또 가격 싸지면. 네. 그리고 KB가 좀 짭니다. 배당이. 네. 근데 상승률이 좋아요. 저기 주식 자체 가격의 아. 상승률이. 왜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킹리적 가심에 의하면 네. 외인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KB입니다. 한 40%인가 거의 한 50%에 근접한 수준으로 외국인들이 KB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배당이든 채권이든 예적금이든 드셔갖고 이자를 받으셨으면 소고기 사지 마시고요. 꼭 재투자하셔갖고. 복리 효과를 누리시라. 그렇죠. 네. 예금을 하셔도 네. 적금을 하셔도 그게 안 되면 뭐 그렇죠 뭐. 안 될 수도 있지. 소고기 먹고 기분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저는 기분에 투자하는 것도 그럼요. 지금 당장 행복해야 뭐 내년이 있는 거지.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소고기라도 사 먹는 게 어디야.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몸에 건강에 투자한 겁니다. 그렇죠. 멘탈 관리, 네. 건강 관리, 네, 혈액 관리.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소 뭐 몇 분이나 또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니까 약간 좀 과도기다. 다시 한번 이것저것 주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타일의 방송 매주 목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